2학년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근대사회의 정치적 토대를 알 수 있는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건설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축인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근대적 경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살았던 사람들은 몇 가지 자신들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네의 그림이죠. 화가들은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으로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 풍요로운 시대의 전환점인 동시에 빈부격차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산업혁명 이면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품고 왔기 때문에 그 빛과 그림자를 공동으로 살펴봐야만이 산업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산업혁명과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산업혁명의 배경,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시스템인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요인들, 특히 영국에서 시작된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제국주의로 향해 가는 전개 과정에 있어서의 산업혁명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인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개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그림들은 산업혁명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표현한 건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산업혁명이 가져온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두 번째 그림은 마네라는 인물이 그린 그림입니다. 풀밭 위에서의 식사이고요. 한가한 점심시간에 여가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동시에 부르주아의 허위의식과 도덕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카유부트라는 인물이 그린 파리 도시에 대한 풍경인데요. 도로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파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달라진 도시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죠. 세 번째 그림은 기차 안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3등칸이라는 그림이고요. 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제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피곤에 쩌든 표정으로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1등칸이라는 그림이고요. 창밖을 바라보고 책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죠. 산업혁명 시기에 두 개의 계층의 일상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인데요. 네 번째 그림은 석탄을 나르는 인부라는 그림이고요.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풀밭 위에서의 점심 식사를 그렸던 동일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영국 템스강 주변에서 석탄을 나르는 인부들의 모습이고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 속에서 석탄을 나르고 있고 주변에는 공장이 운행되고 있는데 하늘이 뿌옇죠. 매연과 환경오염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업혁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르누아르의 포트 파티에서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부르주아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고요. 르누아르는 이 시기 화려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화려한 색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놨던 사회 문제라든지 부조리, 모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일상에서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개인의 행복,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기반이 됐던 경제적 풍요,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축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마네라는 인물인데요. 풀밭 위에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풀밭 위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상류층 지식인들이죠. 부르주아라고 불려지는 산업혁명 시기에 시민계층들 중에서도 상층 시민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만의 공간인 물러뉴스에서 크로티젠이라고 불려지는 고급 기생과 비밀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풍요로움이
부르주아의 일상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도덕성을 타락시키는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르주아 사회의 이면과 부조리성을 폭로하는 그림이기도 했었습니다. 만에는 이어서 세 번째 그림, 석탄을 나른 인부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부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의 현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을 표현해냄으로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풍요로움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동반해서 인류에게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종래의 길드 체제로는 그 수요를 채울 수 없었고 상인 자본가는 길드의 제약을 피해 농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상인 자본가는 농민에게 원료, 생산 도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인 선대제와 일꾼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공장제 수공업 형태인 매뉴팩처를 이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고 시장 지향적인 생산 방식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수공업 단계에 그쳤고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여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을 뜻하며 18세기 후 영상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배경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산업혁명은 상품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혁명적인 수준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대제와 공장제 수공업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다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19세기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틀이 형성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이 핵심이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기계 발명, 기술 혁신, 그리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는 그림은 만국 박람회인데요.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1851년에 있었던 런던 만국 박람회에 한국인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는 산업혁명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풍요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죠. 산업혁명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인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이렇다 할 사회적 갈등이 없었고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토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두 번째는 1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석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채굴하기 쉬운 조건으로 매장되어져 있었고요. 지하자원이 풍부했죠. 또 모직물 공업 발달로 인해서 기초 자본이 축적되어져 있었습니다. 시초 자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자들이 도시로 밀집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풍부해지죠. 인클로저 운동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개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운동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면서 공유지를 통해서 연명하던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기 힘들어지게 되자 도시로 밀집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들은 도시에서 노동자로 변모하게 되죠. 값싼 노동자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풍부해지면서 영국은 산업혁명 단계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소비 시장을 영국이 확보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 때 인도를 소비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원료 공급지로도 확보하게 됩니다. 들어 영국은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 면직물 생산의 기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면직물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실을 뽑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가 발명되었고 1780년에는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값싼 면직물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면공업이 영국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간의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은 서서히 쇠퇴하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은 기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과정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제로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동력혁명은 기계가 널리 이용되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기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석탄 채굴량이 많이 늘어났고 목탄 대신 석탄을 사용하면서 석탄과 제철 산업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교통수단도 발전하였습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이후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었고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의 운항을 실용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와 운하가 각지에 건설되었고 통신에서는 미국의 모스가 유선 전신을, 벨이 전화를,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통신의 혁명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교역량이 크게 늘어 산업 발달이 촉진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의 몇몇 지역과 일부 산업 부문만 산업화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량 생산이 필요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기술 혁신이 동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직물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술 혁신을 촉진시켰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증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은 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통통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교통통신의 혁명은 새롭게 만들어진 면직물 기술들을 전 세계로 운반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증기기관차, 그리고 해외와 연결된 증기선, 그리고 서로 빠른 속도로 소통할 수 있는 유선 전신과 벨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움직임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19세기 전반이 되면 서유럽의 벨기에, 프랑스로 확산이 되고요. 19세기 후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통신의 발달의 대표적인 사례죠.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벤츠라는 인물의 차이고요.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석탄의 운반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 면직물이 생산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운반되는 데 있어서 철도의 개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증기선은 해외 무역에 있어서 주요한 동력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스턴호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은 섬나라였고요. 생산된 모직물 그리고 면직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선박의 동력이 필요했을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증기선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전대미문의 혁신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산업혁명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갈등 요소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조금 더 극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자본가 계층,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절망적인 생활 조건에 처해 있었던 노동자층들의 삶의 모습들, 지금부터는 산업사회가 형성한 모습 변화의 과정과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사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국민이라고 불려지는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본 기업을 소유하고 중산계급을 형성했었던 자본가 계층입니다. 이들은 참정권 획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 시기 자유주의 운동 그리고 참정권 획득 운동이 동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역시 잘 연결해서 기억해두면 의미 있게 이 시대를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또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프랑스 2월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 역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형성해달라는 사회적 요구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차티스트 운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렸던 부르주아의 저녁 식사의 모습인데요. 당시 빈부격차 그리고 두 개의 국민의 삶의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부르주아의 저녁 식사와 대조적으로 다음 그림을 잠깐 볼 텐데요.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죠. 노동자들의 저녁 식사,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같은 시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림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뚜렷이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 문제였습니다. 농촌으로부터 이제 도시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도시는 이러한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문제였는데요. 주택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택, 즉 주거 조건은 매우 열악했었고요. 밀집된 공간에서 위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도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슬럼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 역시 급속도의 공업화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도시 내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죠. 두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 문제였습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 질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의 법률이라든지 기득권 역시 이러한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도록 작동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몰려드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시 확보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려야 됐었고요. 실업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기계 발전이 노동자들의 실업을 증대시킨다는 인식하에서 영국에서는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 역시 일어나게 되죠. 다음의 그림은 도시화의 그늘인데요. 도시의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비좁은 공간에 몰려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한 공간에 3명, 4명이 한데 모여서 살고 있죠.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져 있지 못했고 사람들의 주거 공간은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거나 도시 내부에서의 슬럼화가 이루어지면서 치안 문제 역시 당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 요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Hold your breath and count to 10. Feel the earth move and then hear my heart burst again. For this is the end. I've drowned and dreamt this moment. So overdue, I owe them. Swept away, I'm stolen.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and face it all. Together,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somewhere to wash my hands and face, gathering the harvest for all I need, collapsing into this place of ease, and singing my death song, singing my death song. 영상을 통해서 당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험 문제가 핵심이기는 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거죠. 다음 그림은 석탄을 채굴 하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건데요. 장기간의 노동 그리고 위험한데 안전장치 없이 맨손으로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손가락이 잘린 인도 직조공의 모습인데요. 영국인들이 면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의 하청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시킨 그리고 아동 노동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묘사한 그림이고 당대에 문제가 됐던 화두가 됐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 노동이었는데요. 소녀 노동자들이 방직기죠. 배를 타는 요 기기에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했던 장면을 그려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손목이라든지 손이 잘리는 등 부상도 굉장히 심했고 여기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완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죠. 영상을 통해서 아동노동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황 시에는 소녀들이 아침 몇 시에 공장에 갔습니까? 호황 시기는 6주간인데 소녀들은 아침 3시에 공장에 가서 일을 끝내는 것은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였습니다. 19시간이나 일하는 사이에 휴식 시간은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아침 식사에 15분, 점심에 30분, 음료수를 마시는 시간 15분입니다. 그녀들 중 누군가 이런 노동 때문에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의 큰 딸이 처음 공장에 간 때였습니다. 그 애가 취직하고 나서 5주 정도 되었는데 프레임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안을 치워내는 게 그 아이의 일이었습니다. 감시인이 말을 걸었을 때 톱니바퀴에 그 애의 집게 손가락이 걸려 손가락 마디 아래서부터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5일 동안 리지 진료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임금은 지불되었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임금은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그 애를 치료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속 진료소가 없으면 어떻게 치료할지 모릅니다. 산업혁명의 여러 문제들을 그림과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연대 조직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치열한 역사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임금 인상, 지위 향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보완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권 혹은 이익단체 혹은 필요한 조합 형식으로 구성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자본주의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갈망 속에서 이념적 토대로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개인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성취의 하나의 단면으로 보고 그러한 성취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굉장히 위태로운 삶에 대해서는 고려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즉 도태되거나 혹은 경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완책으로서의 사회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사회 역할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 그리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 자체를 사회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서 평등사회를 건설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 모티브였었고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 해법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개인성을 박탈하고 소유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국가에 환수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당시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과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가죠.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쟁,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이 사회의 기초라고 봤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타인과 함께 사회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는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빈부격차는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유로운 경쟁을 인정을 한다든지 개인의 능력주의에 기초한다든지 혹은 사유재산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사회적 차이 그리고 소외를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 노동자들의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 사유재산이 폐지되고 공동생산을 통한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장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여러 고민의 지점들 잘 기억하시면서 산업혁명 시기를 평가해 봤으면 좋을 듯 합니다.